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7월 30일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부에서 준비한 내용들 소개를 해드리죠.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인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섭 이사와 함께 흐름 분석과 필승 투자 전략 세우고요. 네,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신한 PW의 마쿠젠센터의 박재민 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이슈에 일희일비하는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 류용석 팀장에게 8월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세우고요.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HTC가 한국의 사업 조직을 전격 폐쇄 필요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어려운 경기를 반영하듯 곤두박질 치고 있는 의식주 관련 종목의 흐름도 살핍니다. 하창봉 팀장의 가라사대에서는 이번 주 글로벌 및 국내 주요 일정 살피고요. 국내 시장의 흐름을 전망합니다. 네, 제일 먼저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경제 성장률이 올 1분기 2%에서 2분기는 1.5%로 더욱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열리는 FOMC 회의에서 3차 양적 완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를 할까요? 3차 양적 완화가 분명히 하는 거는 알고 있는 건데요, 누구나. 문제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3차 양적 완화 할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을 확인해 보면 일단 인플레이션 2% 미만으로 온 거, 이것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유가가 주가와 연동하는 모습이 항상 나왔었는데 주가는 13,000원 회복했지만 유가는 크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죠. 그 얘기는 일단 인플레이션을 누가 장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인플레이션을 더 이상 올리지 않기 위해서 유가를 못 올리게끔 좀 유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심리 지표도 굉장히 안 좋게 나왔고 고용은 계속해서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면서 큰 개선의 방향성을 안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 2분기 성장률까지 1.5%까지 둔화했다면 경기가 확장 국면이 아니라 축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가 본다면 분명히 미국에서 FOMC 회의를 통해서 3차 양적 완화를 이제 시도를 할 겁니다. 문제는 이제 3차 양적 완화를 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모든 제반 여건은 되는데 딱 하나가 안 돼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미국에서는 하고 싶은데 유로존에서 ESM, 그러니까 EFSF 이후에 다시 새는기는 상설기구가 아직 7월에 결정이 나야 될 게 결정이 안 나는 바람에 이것이 이제 2달 정도 연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죠. 그것은 독일에서 ESM이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헌법소원 제기된 상태란 모습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ESM이 만약에 혹시라도 9월 달에 문제가 되면 미국이 3차 양적 완화를 해놓고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공등탑이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도 9월 달에 ESM을 확인하면 3차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FOMC가 31일하고 1일 날 있을 때 도대체 뭐 할까에 대한 부분을 한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른 조치를 하나 내놓는 방법이죠. 그거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항상 시장에서 벤 버렌 기자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저금리를 좀 더 길게 가져간다든가 이런 표현 아니면은 예대금리 0.25%를 지금 그러니까 연준에다 예치하는 은행 돈을 0.25%의 이자를 주는데 이것을 아예 제로 금리로 끌고 가게 되는 방법을 상당히 좀 하지 않겠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코멘트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3차 양적 완화를 준비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야지 지표가 나빠지고 이런 상황으로 리서비스는 이번엔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기대치가 너무 커진 상황이고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3차 양적 완화는 분명히 하긴 하겠지만 시기 조율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 때문에. 그리고 대신에 다른 조치를 내놓을 것 같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한 두 가지 정도 중에 하나를 선택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걸로는 약간 약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강력한 립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8월 2일에 열리는 22 통화정책회의에서 기대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요. 자, 그로 인한 시장의 영향력까지 함께 분석을 해주십시오.
예, 22 통화정책회의가 지금 사실은 FOMC 회의보다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그래도 주가가 13,000에 올라오는 모습인데 유로존은 못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이유는 유로존이 계속해서 불안감을 주고 있기 때문에 22 통화정책회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며칠 전에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의 직매입 정도를 언급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독일의 그 재무장관인 쇼블레이가 사실은 그거는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지만 주말에 독일과 프랑스의 정상들이 만나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를 지지하고 모든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그랬죠. 제가 좀 걱정되는 것은 뭐냐면 메르켈 총리가 과거에도 유로존을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 해놓고 중요한 것은 다 안 했죠. 이번에는 어떨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항상 깜짝 쇼를 했었는데 이번엔 깜짝 쇼가 아니에요. 완전히 대놓고 얘기를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설픈 대책이 나오면 시장은 급 실망 매물이 크게 출현할 거다라는 생각을 아마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할 겁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출신이다 보니까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유럽 22와의 금리 차를 보면 미국은 0.25%고요. 그 다음에 유로존 0.75%입니다. 그러면 0.5% 정도의 하향을 할 수 있는 인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이걸 0.25 정도냐 0.5냐에 대한 부분 이것만 해가지고는 또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강력한 부양책에 대한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3차 LTRO 가능성도 한 번쯤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화정책 회의가 사실은 미국 FOMC 회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22에서 만약에 3차 LTRO까지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큰 상승을 예상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22에서 정책적으로 그 물가 조절을 해서 금리 인하는 할 수 있지만 국채 매입을 직매입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해결될지 사실 그래서 독일의 그 중앙은행이죠. 독일의 중앙은행 분데스방크 총재하고 8월 2일 날 있는 FOMC 회의 전에 만난다고 합니다. 이 분데스방크 총재도 역시 통화정책위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미리 만나서 조율을 할 건데 그 중에서 나올 것 중에 하나가 또 있다면 EFSF나 ESM에 은행의 라이센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독일에서 좀 반대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것까지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그 ESM이 9월 달에 통과만 되기만 하면 시장은 더 이상 하락에 대한 재료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통화정책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미국보다는 20의 포인트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M이 어느 정도 해결되지 않는 한은 먼저 양적 완화를 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양적 완화의 외의 어떤 다른 조치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번 주에 그 중요한 결과가 시장에 만족할 만한 재료가 나온다면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9월 달에 아주 중요한 달이다라고 했지만 8월부터 랠리를 한번 시작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유로존이나 미국이 중요한 저항대를 너무 쉽게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시장에 많이 잠재되어 있다는 거고 기대할 만한 뉴스를 예상하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솔로몬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로부터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PB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이 어떻죠? 네, 일단 양시장 수급상 일단 거래소는 좋고요. 코스닥은 안 좋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겠고요. 3일째 거래소 상승 중인데요. 사실 지난주에 예상하지 못했던 드라기 총재의 이제 립 서비스 때문에 상당히 기대 심리가 부풀어 있다. 이번 주 8월 2일 22회 통화정책 회의에 기대거는 그 기대치가 상당히 무르익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도 드라기의 그런 발언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1700선 거의 하단까지 계속 내려갈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미 1840까지 올라왔고요. 뭐 추경 매수 하시기에 오늘 같은 날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개인이 콜옵션에 100억을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동안 콜매도 쳐놓은 거를 물론
쇼커버 하는 것도 물량이 있겠지만 신규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많은 걸로 집계가 되면서 오늘 어느 정도 변곡점에 오지 않았나 일단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보다 14.37포인트 지금 오른 상태 1840선 유지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오른 467. 아무래도 금요일 해외 시장 급등에 따른 그 기대감보다는 덜 오르는 모습인데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방어주, 통신업종, 전기가스 업종 하락폭이 상당히 크고요. 나머지 업종, 그래도 전기전자 업종, 운수장비 업종, 결국엔 전차군단 쇼커버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상당히 이제 상승률이 다른 업종보다 좀 돋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800억 사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물 시장에서 많이 사고 있고요. 기관은 86억, 그리고 개인이 1,800억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0억씩 팔고 있고요. 개인이 60억을 사는 모습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는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네,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 사실 이제 오늘 이제 선물 연결 차트라고 해가지고요. 뭐 그냥 일봉 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245.5 오늘 고점이 245.6이었는데요. 거의 선물 누적 매도분 9월물 들어서 매도 친 평균 가격대가 246에서 한 247 정도로 집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 예측으로는 거의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러면은 오늘 고점 자리가 거의 외국인의 선물 매도 포지션 사실 손익분기점 결국엔 똔똔인 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쇼커버가 금요일처럼 나와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의외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 드라기 때문에 우리 선물 망한 걸까? 호호 이렇게 제가 그냥 한 줄 멘트를 달았는데 믿는 구석이 있는지 아니면 22 통화정책회의에서 또 반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쇼커버 안 하는 모습 금요일도 많이는 안 했습니다. 3,500계약 정도 쇼커버 했고요. 1,000개가 신규 매수로 들어왔었는데 외국인들이 결국 선물 매도 포지션 어떻게 할지 가장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웃자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개인 같은 경우 1,850선 1,800 밑에 오면 다시 사야지 그동안 매수했던 거 수익 좀 받겠지 하고 팔고 보는데 일단은 뭐 올라오니까 파는 모습 나쁘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간 독일의 변수다. 일단 정책 K를 보고 판단하자 하고 좀 금요일과는 좀 다른 모습 적극적으로 사고 있지는 않은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일단은요. 드라기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잠깐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드라기가 목요일 날 결국 유럽 시장 프랑스 지수 뭐 4%대 급등시키고 다우지수 2%대 급등시켰던 거 드라기의 립 서비스였습니다. 그날 금요일 날 아침에 말씀드렸었는데요. 충분할 것이다. 뭐 나를 믿어라. 뭐 이런 말을 했죠. 근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금요일 날 밤에 근데 드라기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이번에 S&P 국채 매입 프로그램 재가동할 것이고 3차 LTR로 이제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죠. 이제 채권을 단기채랑 바꾸는 이제 그런 대출 프로그램인데 그런 프로그램 3차 LTR로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금리 인하하겠다. 이 세 가지 중에 뭘 쓸지 모르지만 세 가지 중에 어떤 거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거기에다 메르켈이랑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메르켈이 휴가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드라기처럼 비슷한 말을 했고요. 그동안에 안티적이던 쇼이블레 재무장관이 금요일날 밤에 드라기의 발언 나도 환영한다. 이렇게 되면서 독일이 입장을 선회하는 거 아니냐. 그런 기대 심리가 금요일날 다시 해외 증시에 불사질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웃긴 게 주말 사이에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이 유로화가 내리는 이유가 그 주말 사이 소식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독일 슈이블레 재무장관이 금요일 날은 환영한다 말해놓고 주말에 어떤 일간지 인터뷰에서 나는 국채 매입 논의 반대한다. 그리고 EFSF나 ESM 통한 어떤 국채 매입은 나는 도저히 그렇게 스페인이 아직까지 재정 상황이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여파로 금요일날 야간 선물 시장 247을 넘었었는데 오늘 그 선물에 반밖에 못 오르는 이유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리고 슈이블레가 한 마디 더 했죠. 그날 그리스에 대해서 더 이상 양보 여지 없다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진실이 뭘까? 지금 이 시점에서 분명히 궁금한 상황인데요. 진실은 저도 모릅니다. 뭐 시장에서도 이 정책 참여자들에 대해서 이 립 서비스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결국에는 실질적인 액션이 취해지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3거래일 동안 코스피가 오른 거 결국엔 저점 1760 거의 50선에서 바닥에서 1840선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여기서 디테일한 액션이 없으면은 다시 그 기대 심리로 반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인 건 분명하고요. 오늘 갭상 출발을 분명히 수순이었는데 상당히 갭상보다 밀리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외국인이 2,000원 가까이 현물 매수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금요일 시장하고 똑같습니다. 삼성전자 쇼커버가 많이 나오면서 현물에서 상당히 외국인이 많이 사는 걸로 보이지만 선물 시장에서 지금 베이시스 상당히 안 좋고요. 지금 0.4 정도인데 뭐 장중에 0.23을 계속 왔다 갔다 평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선물을 쇼커버 안 들어온다는 점, 결국엔 정책 공조, 디테일한 액션을 취해지는 여부 확인 전까지는 저는 매수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선물 연속성 체크할 필요 있다. 현물도 사실 삼성전자 쇼커버가 아니면은 금요일날 전기전자 업종에서 3,700억이 순매수였는데요. 전체 시장 4,700억 중에 3,700억이면 80%가 넘는 물량입니다. 그럼 외국인이 전체 시장을 산 게 아니라 삼성전자 공매도 때린 것만 3,000억 넘게 쇼커버를 했기 때문에 전체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턴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갭상한 출발 그리고 오늘 1850선을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종가까지 좀 외국인의 현선물 연속성 체크해 볼 필요 있고요. 결국엔 저는 8월 2일 전까지는 어느 판단도 맞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만약 리액션이 취해지면서 정말 S&P나 국제매입 프로그램이나 3차 LTRO가 나온 뒤에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도 손절을 감행하면서도 쇼커버가 들어온다면은 정말 우호적인 발언을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아직은 단계가 아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계속 상승한 거래소에서 주식을 따라 사는 거 아니다. 그리고 오늘 개인이 콜옵션 아까 100억 사고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개인이 콜매도 그동안에 누적이 많았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반대 매매나 쇼커버가 들어오는 거일 수도 물량이 있겠지만 오늘 외국인이 콜 매도를 85억 정도 거의 100억 가까이 때리고 있습니다. 지수를 더 이상 상방으로 많이 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이 점 결국엔 파생 상품에 의해서 돌아간 시장이기 때문에 파생 상품 위주로 보시고 외국인이 현물 4,700억 금요일 오늘 1,800억 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좀 산다 이렇게 보시기보다 그냥 삼성전자 쇼커버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 걸 좀 맞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한 주는 각 증권사 투자 전략팀장과 함께 8월 증시 투자 전략을 짜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요 증권사 투자 전략팀장들의 8월 증시 관전 포인트부터 살펴봅니다. 네, 현대증권의 류영석 팀장은 월 초반의 정책 이벤트와 매크로 결과를 이야기했고요. 한양증권의 김지영 팀장, ECB 정책회의와 FOMC 회의, 중국 경제를 말했습니다. 대신증권의 오승훈 팀장은 안도랠리의 가능 여부, 교보증권의 김형렬 팀장은 글로벌 경기 악화 확산 및 디플레이션 리스크, 재고 손실의 위험, 신속한 경기 부양 조치 및 정책 공조를 말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팀장은요, 하반기 수출 및 소비 개선 여부를 이야기했고요. 자, 8월 유망 업종 및 종목에 대해서는 류용석 팀장이 제약과 통신, 유틸리티 등 축소, IT와 화학은 비중 확대,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LG화학, 제일모직, 네페스를 말했습니다. 김지영 팀장은 현대차, 두산중공업, 하이트진로, 대우인터내셔널, 삼성정밀화학, 녹십자를, 오승훈 팀장은 IT, 조선화학업종을, 김영렬 팀장은 화학과 비철금속, 조선기계, 종목으로는 LG화학, 현대하이스코, 삼성중공업, LS, 강현철 팀장은 경기 민감주의 대형주를 말했습니다. 네, LG화학이 좀 중복돼서 나온 것이 눈에 띄네요. 자, 각 증권사 투자 전략팀장들의 8월 증시 관전 포인트와 유망 업종 및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8월에 주목해야 될 주요 이벤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예, 8월 증시의 대부분 또 그전 7월도 그랬고 6월도 그랬는데 월초 흐름 자체가 이제 월 말까지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데요. 이번 8월 이벤트로 봤을 때도 8월 월초, 즉 이번 주 후반하고 다음 주 초반에 나타날 수 있는 FOMC라든가 ECB 회의, 그리고 월 초에 좀 집중되는 매크로 동향 결과가 이제 하반기 전반적인 매크로 흐름 방향성을 좀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요.
정책 이벤트하고 매크로 이벤트 두 가지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보여집니다. FOMC에서 추가 양적 완화가 즉각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가 키포인트고요. 8월 2일 날 ECB 정책회의에서는 드라기 총재가 얘기했던 믿어보라는 발언이 과연 어떤 실천 방향으로 나올지, 그리고 어제 융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의장이 EFSF가 ECB와 함께 이제 국채 매입을 할 수 있다는 발언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여부 등이 이제 중요한 핵심 요인이 되겠고요. 월 초반 매크로 지표 결과에 대해서는 역시 G3, 즉 중국, 미국, 유럽의 PMI와 ISM 제수업 지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50선에 있는 중국, 미국이 50 이상으로 갈 수 있는지, 또는 유로존의 45 이하의 숫자가 더 나빠지는지가 이제 키포인트겠고요. 마지막 이제 미국 고용 자체가 10만 명에서 15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는지가 핵심 요인이라고 보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중국도 핵심 사안인데, 중국이 7월에 와서 이제 추가 양적 완화를 지속하는지 아니면 중단하는지가 또 핵심 포인트고요. 그 가운데서도 투자 확대와 관련된 시행들이 좀 지방 정부를 부터 해서 구체화하는지도 정책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8월 이벤트는 8월 중반까지 이어지는 실적 시즌 가운데서 은행 업종들, 특히 유로존의 은행 업종과 관련해서 국내 은행 업종의 주가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형주들이 개별 종목들 실적이 쏠려 있기 때문에 소형주들의 어닝 쇼크 여부가 이제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8월달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을 꼽으십니까? 예, 8월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죠. 정책 이벤트에서의 과연 어떤 실천 가능한 얘기들이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나올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고요. 현재 드라기 총재와 융커 의장의 발언 수위로 봐서는 독일이 일정 부분 허용하는 범위 내가 되겠지만, 이전보다는 조금 더 구체성이 있고 또 강력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가가 선반영하고 있고요. 이에 또 부응하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만약에 시장에 부합하거나 그다 강력한 정책이 나온다면 8월 증시 흐름 전체를 조금 긍정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고요. 매크로 흐름 자체에서는 역시 중국과 미국이 계절적으로 이제 중국도 PMI 지수가 올라가는 축이고요. 미국은 이번에 다시 50 이상을 회복해야 하반기 서포트 패치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다 보는데, 아직 그 결과는 이번 주 좀 지켜봐야 되는 매크로 지표라고 보고 있고요. 국제 공조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ECB와 FOMC를 통해서 어떤 정책의 견고함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이제 FOMC하고 ECB에 대한 것이 립 서비스 수준에 그친다면 오히려 8월 증시는 대실망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8월 초반이 거의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는 이제 현재 9월달 그리스 디폴트 여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인데요. 잠시 지금 잊혀져 있긴 하지만 현재 트로이카와 그리스 간의 이제 실사 결과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8월 중반 이후에 실사 결과를 토대로 그리스와 트로이카 간의 어떤 디폴트 여부와 아니면 구조 재조정에 대한 부분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8월 중반 이후에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8월달에 코스피 밴드를 예상하신다면 어느 정도 상단과 하단선을 잡고 계십니까? 예, 그리스 문제가 또 부각될 가능성이 없잖아 있고, 특히 앞서 말씀드린 정책 이벤트에서 약간 실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인데요. 과거에 또 여러 차례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일단 실적 시즌이 거의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전의 저점인 1780선은 상당히 견고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즉 일부 실망하는 수준이들 하더라도 1780선은 가능해 보이고요. 만약에 이번 기대가 글로벌 유동성을 재확충하는 선에서 되고, 다만 이제 경기나 실적에 대한 향후 펀더멘탈 부담이 상존하게 되면 상단은 대개 한 1910선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평균적인 지수 흐름은 지금 지수인 1850을 기준으로 아래 한 50포인트, 60포인트, 위로 5, 60포인트 정도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지금 8월이 될 것 같고요. 9월 이후로 본다면은 일단 정책에 대한 부분이 이제 경제적 효과로 나타나게 되면 장은 좀 오름세로 갈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 않고 이제 매크로가 계속 지연되고 나빠지게 되면 재차 하락할 위험이 있는 게 9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8월달에 눈여겨볼 만한 유망 업종과 종목도 궁금하고요. 자 주식시장의 투자 전략까지 한 번에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갈 수 있는 비중은 그동안 6월달, 7월달 통해서 상승했던 거는 이제 경기 방어적 주식들 또는 매크로 변동성이 적은 주식들 또 많이 빠진 주식들 이런 부분인데 제약통신 유틸리티는 이런 부분에서 6월, 7월 선전했다면 8월에는 좀 비중을 축소할 필요가 있고요. 오히려 IT와 이제 화학 쪽에 좀 비중을 늘리는 쪽을 좀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8월 달에 과거에는 보면 8월이 좀 별로 좋지 못한 결과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상황 때문에 일종의 이제 트라우마 같은 8월 증시에 대한 실망감이 내재될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8월 초반에 있는 정책에 따라서는 안도랠리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의 주식 비중은 유지하고 될 수 있으면 현재의 변동성, 경기나 정책의 변동성을 감안해서 짧게 또 이렇게 길지 않게 매매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류용석 팀장으로부터 상세한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 아나운서 만나봅니다. 경제의 흐름을 알고 시장을 읽는다. 이슈 정복하기 순서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26일 유로화를 방어하기 위해 전력 투구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수요일 내 독일과 국채 매입, 장기 대출 등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알려져 2일 예정된 22 통화정책회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HTC가 조직 간소화와 효율성 향상을 위해 한국 사업 조직을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HTC 스마트폰이 국내에 출시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의식주 관련주들이 부진합니다. 의류 건설주는 작년 하반기 대비 반토막으로 떨어졌고 음식료주도 국제 곡물 가격 폭등에 힘이 빠졌습니다. 네, 이어서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통의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글로벌 증시가 그야말로 드라기 효과에 웃고 있습니다. 유로존 수호를 위해 무슨 것이든지 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인데요. 이제 문제는 그 발언이 얼마큼 실효성이 있느냐입니다. 자세한 내용 들려주시죠. 네,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유로존 이슈에 따라서 급등락을 이제 반복을 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 지방정부 부실과 그리고 전면 구제금융 우려가 이제 부각이 되었고, 그리스 유로존 이탈 가능성도 여전히 시장을 좀 괴롭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유로존 불확실성은 글로벌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하였고,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올 들어 처음으로 1780선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려가 컸던 글로벌 증시는 드라기 ECB 총재의 말 한마디로 극적으로 이제 반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드라기는 유로존 보호를 위해 주어진 권한 내에서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요. 아울러 이제 충분한 조치가 나올 것이니 자신을 믿어달라는 친절한 부가 설명 또한 곁들였습니다. 이 확신에 찬 발언에 힘입어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 큰 폭 반등에 성공했고 위기급 국채 금리도 이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금주의 증시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것인가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드라기는 자신을 믿어달라고 했지만 그냥 믿어보기에는 뭔가 좀 찜찜한 구석이 좀 많기 때문입니다. 유로존 위기 개입의 강경 노선을 유지하던 그가 갑자기 입장을 변경했는지, 왜 변경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ECB가 위기 해결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다행히 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금주 중으로 어떻게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인데요. 관련해서 8월 2일 예정된 ECB의 통화정책회의를 주목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미 연준은 FOMC뿐만 아니라 즉석 의회 출석이나 그리고 잭슨홀 미팅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책을 발표해왔지만 ECB의 경우는 거의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작년 하반기 증시 안정에 크게 기여를 했던 커버드 몬드 매입과 그리고 유럽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 조치, 두 차례 장기 대책 프로그램 등은 모두 ECB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나온 사항들입니다. 이런 과거 사례들 보나 이벤트 일정상으로 보나 이번에도 드라기 총재가 시사한 충분한 조치는 ECB 정례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8월 2일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향후 주가 흐름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이론적으로 본다면 향후 ECB 정책 대응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된 수단으로는 일단 3차 LTRO 그리고 S&P 이제 재개가 될
될 것, 그리고 유로 안정화 기구 ESM에 대한 은행 면허 부여, 그리고 전면적 양적 완화 정책 등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LTRO는 이탈리아와 스페인 은행에 대한 일정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여 자국 국채를 매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이고, S&P는 ECB가 국채 유통시장에서 직접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를 매입해 주는 것입니다. ESM 은행화는 ESM이 ECB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스페인과 이탈리아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양적 완화는 ECB가 직접 발권력을 동원하여 재정위기 채권을 무제한으로 매입해 주는 것입니다. 이 중 LTRO와 S&P는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 방안이고, ESM 은행화와 전면적 양적 완화는 근본적인 대책 수준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 효과는 전면적 양적 완화가 제일 크고, 그 다음으로 ESM 은행 면허, 그리고 그 다음 S&P, 그 다음 LTRO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ECB가 현실적으로 선택 가능한 것은 뒤에 위치하고 있는 STRO와 LTRO와 S&P 정도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혹여라도 이 윗단계의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던가 은행 면허가 나온다 ESM의 은행 면허가 나온다 그랬을 경우 향후 좀 더 좋은 시장 흐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되고, 이러한 효과들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까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차분한 이제 대응이 이제 필요한 시기로 보입니다. 재차 확인된 코스피의 1780 지지력도 증시 안정감을 좀 더하는 부분인 만큼 1780에서 1850 정도의 좁은 박스권을 상정한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이번 주는 유망할 전망입니다. 네, 다음은 대만의 스마트폰 제조업체 HTC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폐한다는 소식인데요. 네, 그 이유가 사업 부진 때문이라죠. 네, HTC 폰이 이제 불과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서 한 2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애플 등과 함께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을 잠식을 해나갔었는데요. 이런 명성이 조금씩 퇴색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례로 HTC가 결국 한국에서 이제 좀 철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29일날 이 HTC 코리아가 한국 사업 조직을 폐쇄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조직을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HTC는 한국 사무소 폐쇄는 HT 발전에 공헌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서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하면서도 조직 혁신을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업계에서 HTC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결국 사업 부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이철환 한국법인 대표가 사실상 실적 부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습니다. HTC가 본격적으로 구조정에 나선 것도 이유인데, HTC는 최근 지난해 8월에 인수한 비츠 지분 중 절반을 비츠 창업자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시장 점유율이 급락한 브라질 사무소를 폐쇄하기도 하였습니다. HTC는 감축된 인력 규모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20명에 달하는 HTC 코리아 직원 대부분이 감축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판매한 HTC 스마트폰에 있어서는 ASP는 일단 없다라고 이제 하도록 했는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결국은 이제 세계 스마트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과 애플의 양강 구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모습의 증거가 될 것 같고,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계속돼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주들, 우리나라에는 삼성전자 관련주가 중심이 될 텐데, 삼성전자 갤럭시 관련주들을 좀 집중해서 볼 필요성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살림살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회복 시그널도 나오지 않자 의식주 관련주들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 업종 매매 전략까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의식주 관련 업종들이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의류산업 그리고 건설업체 등이 호황이 끝물이던 작년 하반기 대비 반토막으로 쪼그라들었고, 경기 방어주로 꼽히는 음식료주 역시 한 달 전부터 불거진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꾸라지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 경기 회복 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의식주 종목에 투자할 땐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를 갖고 있는 종목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의식주를 좀 살펴본다 그러면은, 일단 올 초 현대백화점 그룹에 편입되면서 승승장구하던 한섬이 경기 침체로 값비싼 여성복 판매가 위축되면서 추락하기 시작을 하면서 최근 3개월 하락폭만 마이너스 41%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섬뿐만 아니라 LG패션, 신세계 인터내셔널, 베이직하우스는 작년 하반기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힐라코리아도 40%가량 폭락을 했습니다. 소비심리 위축, 그리고 의류 구매 감소, 재고 확대, 할인 판매 비중 증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된다다가 자라, 유니클로 등 패스트 패션 브랜드 공사가 더해진 탓입니다.
건설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등 주요 건설업체의 주가는 최근 3개월 동안 20% 이상 빠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로 내수 경기가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데다 해외 시장도 저가 수주 경쟁이 붙으면서 수익성이 나빠진 탓입니다. 결국 이러한 부진이 장기화될 가능성들이 현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좀 옥석 가리기 같은 사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성장세를 갖고 있는 기업들을 좀 살펴봤을 경우 바나나맛 우유로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빙그레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빙그레는 바나나맛 우유의 중국 수출액이 작년 5억에서 올해 200억 원 안팎이 될 거란 전망 때문에 3개월 동안 37.38%나 올랐고 동원산업은 세계적인 참치 수요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이제 어족 보호 차원에서 공급이 제한됐다는 점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최근 3개월간 2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의류 분야에서는 작년 말 내놓은 JST나 핸드백으로 인기몰에 나서고 있는 로만소니, 그리고 건설 부문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공사 소지가 예상되는 남아토건이 경쟁업체와 차별화된 성장 스토리를 가진 그런 종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정복하기 김보람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쪽 시작 분위기 어떻습니까? 우리 쪽처럼 좀 좋은지요? 오늘 중국 본토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다가 지금 상승 반전했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02% 상승한 2129.05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증시에 힘이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매도 물량들이 꾸준히 출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증시 강한 상승세를 나타냄에도 불구하고 중국 본토지수 힘이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이 증시에 큰 부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 외신들이 중국 경제는 8% 이상 성장을 할 것이란 언급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IMF가 8%, JP모건이 7.7%, 바클레이즈가 8.1%, 시티뱅크가 7.8%, 골드만삭스가 8.1%의 성장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가 큰 폭이 둔화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들어 유동성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거래량이 감소했던 것이 증시에 힘을 보태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 1.7%대로 나타날 것이라는 중국 교통은행의 전망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계속적인 긴축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상반기 제조업의 기업 순위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감, 증시의 부담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증시의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 재정부에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증시의 상승 기조 이끌지 못하고 있는 만큼 투자 심리는 관망세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130선을 돌파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시장을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소식 우성재 팀장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제 어저께 토요일이 말 중복이었죠. 그 시간이 돼가지고 잠깐 유명한 삼계탕집을 갔는데 상당히 줄을 섰더라고요. 날도 상당히 더운 가운데 지난주 초반만 해도 아무도 스페인의 어떤 지방정부의 구제금융 이야기 자체가 장을 좀 부담을 줬습니다만은 우리가 슈퍼 마리오라는 표현을 써야겠죠. 마리오 드라이 총재가 이제 주 후반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멘트를 하면서 뭐 시장 오늘 아마 가장 큰 이번 주 초반의 화두는 과연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수준이 나올까에 대한 기대감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크게 두 가지죠. 뭐 나를 믿으라고, 확실히 나를 믿으라고 말한 드라기 총재 과연 어떤 것을 줄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될 것이고, 또 하나가 계속적으로 그대로 기다려왔던 버냉키 의장에 대해서 목이 좀 메이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종합주가지수는 결과 유무를 떠나가지고 시장에서는 일본 약간 실망스러운 멘트가 나온다면 좀 실망하지 않을까 시장이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수적으로 봤을 때 1825포인트를 할 수 있는 또 단기 수급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1800포인트 지지에 대해서는 많은 힘을 줍니다. 즉 급락은 없다에 공복에를 두는 것이고요. 최근 장항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가 연일 이제 주도주로 변모하면서 또 시장에서 역시나 공매도 쇼크브레인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을 오늘은 잠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사실 이제 슈퍼 마리오죠. 뭐 드라이 총재인데
글쎄 너무 많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만은 사실 실제적으로 8월 2일 날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윤곽은 바로 오늘 내일 상당히 중요하게 나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조금 전에도 뭐 이슈 정복하기 위해서 S&P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구제 금융을 통한 국채 매입 가능성이 가장 많이 제기가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독일입니다. 독일을 어느 정도 설득하냐에 따라서 그 가능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사실 ECB 드라기 총재하고 독일 쇼이블레 장관하고 미국 가이트너 재무장관 회담이 비공개로 회의를 열립니다. 내용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독일을 설득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물론 이 회의가 비공개이기 때문에 이 공개 회의에서 어떤 결과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러니까 독일과 미국과 ECB에서 나오는 이 재무장관의 회담 자체가 ECB 통화정책에 대해서 약간은 실마리를 풀어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내용은 결과치는 아마 내일 정도에 나올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독일에 상당히 설득을 해야 되냐면은 지난 주말 같은 경우에도 외신 쪽에서는 일단 쇼이블레 장관이죠. 독일 재무장관인데 구제 금융에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이런 멘트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과정 중에서 과연 어느 정도 ECB 드라기 총재라든지 미국 쪽에서 이 독일의 정상 재무장관 회담을 설득할 수 있는 여부가 가장 관건입니다. 안 된다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 좀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뭐 어느 정도 이번 통화정책회의 결과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뭐 시장에서 늘 이야기되는 대로 가장 지금 강력한 거는 기금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국채를 바로 매입해 주는 것이고 조금 더 우리가 확장을 한다면 뭐 LTRO라든지 금리나 아니면은 가장 사실 이상적이지만은 그 실현 불가능한 유로본드 발행 이야기 좀 나올 것인데 일단 시장에서는 그래도 구제 기금을 통한 채권 매입 쪽으로 조금 이야기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조금 불확실성이 나온다고 해도 제가 판단할 때는 시장 자체가 그렇게 충격 상태로 가지 않을 것이다. 뭐 많은 이야기는 하고 있죠. 기대감 줬다가 나중에 허지부지 끝나면 어떨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동안 유럽 수장들이 보여왔던 정책도 어느 정도 시장이 상당히 좀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말씀드리겠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버냉키 의장의 입장에도 뭔가 힘이 실려는 못합니다. 나도 한번 믿어달라. 이게 이제 버냉키 의장의 어떤 멘트가 되겠죠.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이제 31일부터 8월 1일 정도에 열리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8월 2일 정도에 반영됐긴데 지금 생각하는 건 바로 이번 FOMC에서 Q3에 대한 언급은 거의 제가 볼 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바로 다음 날에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버냉키 입장에서는 또 시간을 벌어버린 겁니다. 시간을 벌어버린 것이고 버냉키 의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짧게는 6개월, 1년 이상 끌고 오는 말을 보면은 미국의 어떤 고용 동향이라든지 제조업 지표가 극심하게 악화돼야만이 나는 그거를 어느 정도 양적 완화 카드, 경기 부양 카드를 쓰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극단체 기준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지켜봐야 됩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날 미국의 GDP가 한 1.5% 정도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습니다만은 그것만으로 족할지 아니면은 실제적으로 또 주 후반에 미국의 제조업 지표라든지 고용 동향이 있기 때문에 버냉키 의장이 그렇게 말을 하는 도대체 심각한 악화 상황이 갈 때 가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바로 버냉키 의장 FOMC 회의에서 어떤 Q3에 대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작다 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만약 ECB 정책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아니면 또 좀 부진한 결과가 나온다 그래도 미국의 고용이나 제조업 지표가 조금 더 안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연준 의원들한테 9월 달에 대한 기대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보겠습니다. 즉 이번 주 글로벌 해외 시장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은 FOMC보다는 ECB에 많은 포커스를 맞춘 것이고요. 결론은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대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기대치에 조금 못 미친다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갑자기 투매 양상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그게 조금 점수를 두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 장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은 제가 잠깐 종합주가지수 차트를 보겠는데요. 종합주가지수가 이제 오늘 1850선에서 딱 밀리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자연적인 모습이라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차트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지난 화요일 수요일이 되겠죠. 실제적으로 장이 이렇게 박스권하단 1785를 이탈하고 나면 투매가 나오거나 음봉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장의 반등이 의미 있었던 것은 3일 연속 양봉이 나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물론 마리오 드라기 효과는 있었습니다만 강하게 21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어떤 해외발 충격이 온다 그래도 제가 설정을 해놓은 한 1815포인트 정도는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많은 점수를 둡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단기 수급선이라 할 수 있는 검정색 5일선, 11선 이동평균선이 조금 돌아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혹시 시장에서 실명을 한다 그래도 너무 밑으로 대해서 약간은 걱정하지 말라. 바이 앤 홀드 전략 유효하다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61선, 1851선에서 딱 저항을 받고 음봉 형성되는 것은 상당히 지극히 당연한 기술적 분석의 흐름입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20일 갭상승이 발생하고 나서 수급선이라 할 수 있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닿게 되면은 단기 수급 매물이 나온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요 자리에서 바로 꺾이느냐. 그렇죠. 잠깐 쉴 수도 있습니다만 보통 이런 자리가 오면 오버슈팅이 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실제 6월 한 22일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요 날인데요. 제가 표시해놨는데 이날 외국인이 역대 세 번째로 16,000계약 선물 매도를 하면서 사실 하방 베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장이 조금 올라오는 중에 1870에서 물렸기 때문에 선물 세력에서 쇼커브도 안 나왔었고요. 삼성전자의 쇼커브도 안 나왔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그 위치에 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여기서 잠깐만 힘을 응축한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월 초순입니다만은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 2주 정도 만기일 있고 광복절 연휴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뭐 얼마까지 2,000포인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이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에 조금 점수를 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는 그러면 업종으로 우리는 뭘 잘 체크해 보셔야 되냐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은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선두로 해서 주로 매기세를 모이고 있다는 게 특징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1850에서 외국인은 선물 세력이 약간은 물량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전기전자 업종을 계속 사주는지 체크하셔야 되고 선물 시장 오늘은 거래량이 좀 잡습니다만은 185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한 15포인트 선물 기준으로 2포인트가 움직였을 때 어떤 물량이 변화하는지를 체크하시다 보면 조정 폭과 추가 상승 폭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이고 기관이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최근 3거래일 연속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현대 기아차 사실 지난주 후반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외국인은 지금 현대 기아차는 조금 팔고 있고요. 기관은요.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 물량 외국인 정도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업종이 강하긴 한데 시장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약하고 그럼 기관들이 지금부터 뭘 살까요? 보면은 오늘 많이 오르는 섹터가 뭐가 있죠? 화학이라든지 정유주가 오르지 않습니까? 지수가 1800포인트 넘었었고 21선 넘어왔기 때문에 기관은 지금부터는 어떤 게임을 하냐면은 하방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됐기 때문에 순환 섹터는 매기가 들어올 겁니다. 바로 순환 섹터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했던 섹터가 되죠. 바로 화학건조로 대표되는 화학건설 조선 쪽에서의 매기세가 이번 주 중반까지는 상승 탄력성이 좋을 것이다. 여기에 조금 점수를 둡니다. 자동차보다는 좋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다시 1800포인트 왔지 않습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코스닥은 코스피 시장이 박스권을 이루게 되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게 어떨까 싶고요. 제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쇼커버링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죠.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레슨 시간에는 쇼커버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서 두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쇼커버링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입니다. 원래 뭐 어느 정도 공매도 세력들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익을 취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가 어느 정도 적당히 내려가면 이익 실현이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그 효과는 사실 매도 세력의 이익 실현보다는 손절 세력의 쇼커버 매수세 유입이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팔라고 매도를 해놨는데 올라와 버리면 빨리 주식을 채워놔야 되는 거죠. 그것이 쇼커버링이다 말씀드리겠고 시장에서는 이제 그 공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대차 잔고라든지 공매도 양이 좀 표기가 됩니다. 물론 시차는 있습니다만은 항상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쇼커버 물량이 많으면 그 종목은 부담이 된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시장은 지나놓고 벌써 보면요. 항상 쇼커버 공매도 물량이 많은 물량들이 나중에 막스권이라든지 지지선을 저항선을 뚫을 때 상당히 쉽게 올라가더라 그런 말씀 드리겠는데 그 대표적인 두 종목이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셀트리온을 통해서 제가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오늘도 3만원 오른 126만원까지 오르면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죠. 지금 올라가는 흐름은요. 실제적으로 쇼커버 물량과 신규 매수가 합쳐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증권사에서 실제적으로 한 115만원 정도에서 삼성전자가 실제적으로 쇼커버 이익 구간에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반등 목표치를 한 120만원까지 줬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은 쇼커버 물량이 나올 때는 언제 가장 그 물량을 추정할 수 있냐면 이렇게 설정됐던 120만원 물량에서 보통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통상적으로 다른 흐름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일부 매도 세력과 신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처럼 쉽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쇼커버 물량이 많아가지고 종목이 내려갔던 종목이 우리가 설정 어떤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 보통 통상 양봉으로 끝나더라. 그리고 그 양봉은 그 다음 날까지 계속적으로 들어오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셀트리온도 25,000원 정도에서의 같은 흐름이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한 주 같은 경우 사실 조금 기대감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좋게 생각하시고 오늘 뭐 이틀 있으면 또 다시 이제 8월에 시작하는데 무더운 더위만큼 이번 주만은 좀 시원한 정시를 기대하는 한 주가 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자 하창봉의 가라사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문자와 전화로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블로그에도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